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이제 의무 착용이 이제 다 해제가 됐고, 네.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야외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죠. 아직은 인제 실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제 착용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긴 한데, 보면은 인제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뉴스들이 인제 거의 잘 안 보이죠. 그죠? 인제 간간이 그냥 뭐 확진자 몇 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확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 자체가 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제는 안전하게 풍토병 인제로 인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인제 코로나로부터 인제 거의 뭐 90% 이상 벗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한 3 년여 정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항상 우리 곁에 있었는데 인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뭐 아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시원하다고 해야 음. 될까요? 네, 섭섭도 아닙니다. 네. 시원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제 빨리 좀 갔으면 좋겠고, 인제 이 코로나가 가는 이 코로나가 가고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죠, 경기 침체. 음.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사실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코로나 때 이 멈춰 있던 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 제끼면서 억지로 이거를 서민 경제를 돌린 거거든요. 서민들한테 막 돈 풀어 주면서. 이제 코로나가 갔으니까 인제 풀었던 돈들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가가 지금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오늘 인제 그 신문에 발표된 내용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5.9%로 가장 높았다가 8 월에 5.5%, 그다음에 인제 9월 5.1% 이렇게 쪼끔씩 둔화돼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인제 쪼끔씩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치솟지 않고 인제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인제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지출 또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 공급, 예, 이게 인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인제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수요가 점점 줄다 보니까 공급이 인제 쪼끔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뭐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금 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대에서 2% 대 정도 이렇게 물가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항상 고 정도 수준이었는데, 5% 대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나마 쪼끔 반가운 소식은 그래도 고게 인제 둔화가 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인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면 좋겠지만, 뭐 이게 어느 정도 또 둔화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쪼끔 지켜봐야 되겠죠, 추이를 좀 더. 그리고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안 좋아요, 실제로. 미국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계속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 이래 가지고 0.75% 씩 지금 3 번을 연속으로 지금 쫙 올린 거거든요. 그에 따른 인제 부작용이, 환율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 네. 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제 타격을 입는 국가이긴 한데, 이유는 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 원자재 자체가 우리나라는 생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필요한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수출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원자재 1달러에 1kg에 1달러에 사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100원을 지불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 1kg 우리가 구입하려 그러면 1,400원을 줘야 되는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을 해내려면 원자재를 계속 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수입이 인제 줄어들게 되 인제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수입이 줄어들면 생산해내는 제품들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제 뭐예요? 수출 자체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제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인제 작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은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제 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만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화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운드화가 완전히 어 폭락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 인제 안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사업 애터미 사업의 어떤 방향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것이 인제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다행인 건 그래도 애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죠. 그쵸? 부채 비율이 네.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영향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다른 인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대출 그러니까 이 부채 같은 경우가 보통 기본적으로 재무가 건전한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요. 한 40-50% 40% 내지 50% 정도는 대부분 다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뭐 한 13% 뭐 14% 예.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약간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어 또 한 가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애터미 같은 경우는 수입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쵸? 음. 생산된 제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유통만 하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경제적 불이익에 좀 안정적인 편이긴 해요. 물론 인제 저희들한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함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단은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있어서 일단 우리 애터미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함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품의 어떤 특성도 생필품 위주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애터미한테는 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중에서도. 그리고 인제 애터미는 그래도 애터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터미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그쵸? 예. 지난 연도에는 3억 불 수출답을 받았고 올해는 인제 뭐 수출탑을 얼마짜리를 받을진 모르겠지만 3억 불 다음에는 아마 5억 불 그다음에 10억 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애터미는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애터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제품을 보내주고 우리도 인제 달러로 이 제품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순이익 애터미가 그동안에는 달러가 1,100 원일 때는 뭐 3억 불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뭐 3,300 억인데 지금 똑같이 3억 불을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애터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3 곱하기 14, 약 4억 4,200억 이죠. 그러니까 3,300억에서 4,200억으로 얼마가 늘었어요? 900억 가까이가 이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이 달러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애터미는 그래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애터미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터미의 어떤 그 이득금을 가지고 아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협력 업체들 분명히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고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인제 가격 인상 발표한 것 중에서 인제 해모인 같은 경우 5% 인상밖에 안 했죠, 5%. 그쵸. 음.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가격들에 비하면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보통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일반 산품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 에서 많게는 40%, 50% 정도까지도 가격이 올라간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5%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거의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해모임 말고 지금 따로 가격 인상 지금 발표된 제품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어쩔 수 정말 진짜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뭐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 요 가격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회사의 그런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협력업체들하고 계속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고 의논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협력업체들은 힘들어진 건 맞거든요.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품 이 가격 단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어떤 물밑 작업들을 애터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줄 테니 일단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같이 버텨보자. 가격 올리지 말고. 음. 아마 이런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 또 이 사업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이 위기들 이 극복해 나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애터미가 보여주는 어떤 그 위기 극복 이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 이 회사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그런 그 상생, 같이 함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 같이 함께 생존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결국 우리 애터미하고 협력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분들 역시도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어 다른 것들은 다 가격 인상 이렇게 하지만 애터미는 웬만하면은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를 인제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인제 가격 다 오르면 인제 애터미가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제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인제 우리가 애터미 소비자 만드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어때요?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소비자, 사업자, 그다음에 협력업체 그리고 뭐 물론 우리 본사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요소라고 한다 뭐 단어를 요소라고 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지금 아마 활동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고요. 뭐 물론 내년 돼 봐야 그다음 연도를 우리가 인제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정확한 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내년 그 이후의 거는 인제 쪼끔
내년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추세라고 하는 거 있죠, 추세. 이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 단기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을 우리가 하는 건데 추세는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 글로벌 경제 지금 위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분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1 년, 2년 이게 아니라 추세로 우리가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최소 3 년에서 한 5 년, 뭐 길게는 진짜 한 10 년까지도 음 뭐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인제 뭐 10 년까지 설마 가겠어요. 뭐 한 3 년에서 진짜 길면은 5년 아니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저력 있잖아요, 저력. 예. 그때 IMF 그 금융 위기 때도 2년 만인가 3년 만에 다 그 외환을 다 갚고 졸업을 했었죠, 조기 졸업.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잘 극복하긴 할 거지만 어쨌든 좀 짧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항상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 내후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자 내년 내후년 인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생기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인제 퇴직자들 그러니까 명예퇴직이죠. 그다음에 희망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인제 기업들 구조조정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인제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바로 인제 이 인건비 쪽인데 그러니까 채용이죠, 채용.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는 이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인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면 소득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음. 당연히 어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인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자기의 직장이라든지 직업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는 하던 일을 못 하게 되고 하는 인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경기는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실업자가 10 명일 때보다 15 명일 때는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실업률이 앞으로 계속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제 이 자영업자들 지금 이 가계대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받았던 그 대출 그 연장 시한이 인제 곧 끝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인제 고게 끝나면 인제 그 대출 이자만 내고 있었던 거를 원금하고 지금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자체도 또 너무 올라 버렸고 아마 문 닫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면 인제 아무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또 방법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게 또 우리 애터미한테는 또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점으로. 그다음에 인제 뭐 집값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 좀 올라 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또 음. 집값 막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가치가 앞으로 인제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 거래되고 있는 집값은 실제 이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급매 또는 급급매 정도만 이렇게 소량 이렇게 지금 소화되고 있는 정도인데 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인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거품이 인제 서서히 빠져야지만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적어질 수 있고 갑자기 빠져버리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올라간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인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규제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풀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가 인제 막 활발해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이제 시점을 비롯해 가지고 인제 고때부터 서서히 부동산은 어 추세로 봤을 때는 인제는 하향, 상향 추세가 아니라 인제 하향 추세로 해서 아니면 또는 고 정도 가격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인제는 투기의 목적, 뭐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인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인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는 어 고런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뭐 서민들한테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뭐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인제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쪼끔 인제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시 인제 집 한 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까지는 인제 예 보게 되겠죠. 뭐 어쨌든 뭐 지금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현 상황을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 음 우리가 항상 대안 또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당연히 그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좋을 때도 우리는 항상 그 대안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언제 또 경기가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교토삼굴이라고 하죠. 예, 영리한 토끼는 굴을 몇 개를 판대요? 3 네. 개는 파 놓는다고 하죠. 예. 1개 파 놓게 되면은 그 하나가 막혔을 때는 답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인제는 그 뭐 우리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어 자체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큰 시대잖아요. 그 우리가 뷰카 시대, 뭐 초뷰카 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어 토끼굴이 최소한 3 개, 아니 2개 이상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하나로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 대비책, 대안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대안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안책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제품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음. 네. 그거는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비자 멤버십 만들기 위해서 사업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터미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이런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그들을 어 우리만 나중에 앞으로 안전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주변 사람들에게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 인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대안책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좋은 방법이기 이전에 그거는 가장 본질적인 건데 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자본소득 외에는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가지고서는 인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100% 또는 아니 200% 예 확실한 겁니다. 노동소득 가지고는 인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물론 그 이전에도요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여유 있는 삶을 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한 대가를 통해서 일정 자본을 만들고
이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만들기가 과거에 조금 쉬웠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때,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풍부하다, 한 그 국가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뭐예요? 중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발돋움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예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러니까 그걸 양질의 일이라고 하죠.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어떤 수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 그게 이제 바로 개발도상국이 갖는 굉장히 좋은 이점인데, 그때는 노동을 통해서 어떤 종잣돈이라고 했었죠, 과거에. 종잣돈 또는 소자본. 이 자본을 가지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막 은행 금리도 굉장히 좋고 좋은 상품들도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이 자본을 가지고 계속 자본을 불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동에서 자본소득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본소득으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노동이 자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왜냐면 일단 양질의 일자리 자체도 없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다음에 뭐예요? 퇴직 시기도 짧아지고, 그게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냐? 고령화 시대.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아. 그러니까 고령화는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 거거든요. 후진국은 절대로 고령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음, 이런 어떤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결국 선진국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령화 현상이거든요.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이 먹어서 이 지출돼야 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그나마라도 모아놨던 돈, 이거 가지고 사실 이걸 뭔가 좀 투자를 해서 아니면은 뭔가를 해서 이걸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새가. 그러니까 인제는 이 노동소득으로 이제는 뭔가 대안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는 완벽하게 지나버렸어요. 그럼 인제 뭘 가져가야 되느냐? 자본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본소득. 이거는 뭐 타협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으면 그냥 인제 내가 노동이 끝나는 순간 내 어떤 인생은 굉장히 암울한 어떤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기로 바뀔 수밖에 없다. 재앙, 말 그대로 진짜 재앙이 온다, 재앙. 내가 노동할 수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줄 거며, 국민연금 지금 계속 고갈되고 있는데, 음, 저희 세대는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노령 인구들 연금 주고 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나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거의 고갈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아예 뭐 그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복지 정책, 뭐 복지 혜택도 점점 인제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해.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인 거지, 재앙. 근데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젊었을 때 진짜 그 회사에다가 내가 충성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학원 하나 두 개 더 보내려고
남는 시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두 부부가 아이들 키워놓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과거에는 그나마라도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그래도 집값이라도 올라서 그나마 조금, 그나마 조금 여유 생겼는데 그 집값 오른 거 가지고도 사실은 대안이 안 되죠. 강남에 있는 뭐 진짜 수십억짜리 그런 거 아니면은요, 뭐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몇 억짜리 뭐 그냥 집 가지고는 대안이 안 돼요. 근데 그나마도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나마라도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냥 내 인생을 재앙의 길로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몰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게을르게 살았고, 응? 준비 없이 살았고, 남들 다 그거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안 했잖아. 그건 누굴 탓할 필요도 없고, 탓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엊그제인가요? 그, 저희 리더방 국장방에 제가 그 자본소득과 관련된 그 글을 하나 제가 올렸는데, 보셨나요, 혹시? 네. 다 공유하셨어요? 네.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음. 제가 쓴 거 아니고, 애터미 사업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 로얄 클럽방에 올라오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거기에 본인이 회계사로 몇 년 근무했대요? 30년 근무했다라고 하죠, 30년. 음. 그러니까, 이 회계 쪽에 전문가가 본 애터미의 이 시스템, 음, 이 애터미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자본소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 자산으로 인정을 받죠,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자본소득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 서민들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 여기에서 그분이 예를 든 건 세미세일즈 마스터만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돈 1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산 가치로 이거를 우리가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금리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몇 프로예요? 3% 정도 주죠? 뭐 요즘에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5%짜리도 나오고, 뭐 어디서는 10%짜리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적금. 자, 10%짜리라고 치자. 이거 10%짜리라고 우리가 친다 하더라도, 자, 금리 10%라고 하면은,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 갖다 넣어놔야 돼요, 은행에다가? 10%라고 우리가 잡아도. 1억은 갖다 넣어야 되잖아, 1억. 그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본소득을 주는 그 자산의 가치가 결국 돈이에요, 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월 100만 원의 자본소득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서민들이 어디 가서 1억 자산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자산 만드는 거 어렵다고. 백날 벌어봐야 안 쌓이잖아요. 안 쌓이니까 자산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쌓인다고, 그게. 뭘로 쌓여요? 자산 가치로 쌓이는 거예요, 자산 가치.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백날 노동팔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요. 그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사업자들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가슴으로 와 닿아서 이게 100% 공감이 돼야 돼. 아, 애터미 사업은 수당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구나. 이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수당은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은요,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하루 수당 한 번도 못 맞았어. 한 달 해봐야 기껏 세 번밖에 못 맞아. 아이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분들은. 왜? 아, 그냥 밖에 나가서요, 편의점 알바 하더라도요, 한 달에 8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그 세 번 받는 거 가지고 고민할 것 같으면은요, 그냥 알바 하시라니까, 편의점 가서. 그게 나아.
애터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고 있는 이 소득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애터미가 값어치가 없게 느껴진다고. 자, 그럼 그 값어치가 없게끔 느끼게 만든 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스폰서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 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 시킨 거예요, 그거는. 왜 이해 못 시켰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죠. 두 번째, 나는 이해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는요, 배우면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지만 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면서 설명하는 법을 연습하면 돼, 그건. 연습. 자,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파트너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터미의 어떤 비전을 전달하고 다닐 때 애터미 진짜 비전이 뭐예요? 부자?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이 부자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는 이 비전은 뭐냐?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이게 진짜 비전인 거잖아. 이 자산이 커지면은요, 이 소득은 당연히 커져서 자산이 커져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산이 그만큼 커지는 건 나중 문제고, 한 달에 최소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200에서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그 정도의 자본소득만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자 정도는 아니어도 200에서 300만 원의 자본소득이면요, 자산의 가치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아니어도 뭐예요? 중산층 정도는 될 수 있잖아. 계층이 이동이 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야 8억에서 10억 그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믿어버리면 그쵸? 그 뭐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듣기 싫어서 그냥 다단계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나는 듣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애터미에 관심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해를 못 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요, 애터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부업자들이 생겨요. 자, 애터미 다 전업하라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안이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 교토 삼굴이라고 했으니까 굴 파놔야 돼.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서 애터미 무조건 해. 하루에 1시간만 시간 내더라도 하루에 2시간 시간 내서라도 이거 무조건 3년에서 5년 가져가. 그러면 이만큼 자산 형성할 수 있어. 너 노동소득하고 자본소득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건 노동소득이야.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거 못하게 되면 너 뭐 할래, 나중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자본소득밖에 없다. 우리한테 유일한 대안은 이거다. 근데 이 자본소득은 자산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다. 부자들은 다 자본소득으로 돈 벌지, 노동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 없다, 부자들은. 그 자산이 또 다른 자본을 갖게 해주고, 그 자본이 또 붙어서 그 자산이 더 커지고, 그 더 큰 이 자산으로 또 뭐예요? 또 더 큰 자본을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배불러지는 거야. 계속 살이 찌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란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뜯어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버는 거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라도 계속 부족하면 뜯어먹어야 되죠. 계속 살이 빠지는 거지. 부자들은 계속 살이 찌고. 이게 자본소득의 효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을 형성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본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 그만두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가야 된다. 앞으로 너 퇴직 몇 년 남았니? 10년? 네 남편 퇴직 몇 년 남았어? 10년. 그럼 그 10년 동안에 너는 이 일을 해가지고 네 남편이 퇴직하고 왔을 때도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네가 이 자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니네 가족들을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된다.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그럼 애터미의 자산은 뭐예요? 애터미가 자산을 이 자본소득을 주는 주체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 애터미의 자산은 뭐예요?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 회원. 그 회원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의 숫자가 몇 명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 가치가 매겨진다고. 그게 수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요. 수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수백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애터미가 300만 회원입니다. 애터미도 이 회원이 자산인 거죠, 애터미도? 이 회원들이 결국은 애터미 돈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 그쵸? 근데 다른 데는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회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뭐, 물론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옛날에 10년 전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가맹점 모집해서 회원 모집해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 자본 때문에. 그 회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자본인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결국엔 소득이 있는 곳인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자, 쿠팡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500만 회원입니다. 국내에서 500만. 자, 근데 이게 나스닥 상장되면서 자산 가치를 얼마를 인정받은 거예요? 100조 원을 인정받은 거예요. 100조 원. 대한민국에서 500만을 거느린 유통기업,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많은 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래가지고 그 미래 가치까지 인정을 받아서 100조를 인정받은 거라고, 100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가격, 주식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60조? 뭐, 그 정도 됩니다.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회원이란 말이에요, 멤버십.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따로 멤버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만이 그런 우리 같은 개인이 그 안에서 멤버십을, 회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네트워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 찾아야 되겠죠? 애터미밖에 없어. 그 사람이 이제는 자본으로 인정을 받고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지금 멤버십, 이게 다 자산인 거라. 10명, 20명, 30명 돼봐야 그 자산 가치가 얼마 인정받진 않겠지만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못해도 수억, 수십억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본 소득이 생기죠. 제가 받는 소득은 이거 자본 소득이잖아요.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받는 소득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자산이 지금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억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수십억. 수십억 자산이 있어야 1,000만 원, 2천만 원 응? 자본소득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최대 얼마까지 간다고? 1억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 1억까지는 자본소득으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자본소득으로 1억씩 받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정말로 진짜 엄청난 자본을 가진 어떤 그런 회사들, 기업들 아니면은요. 개인으로 매달 1억씩 이게 자본소득이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일확천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든지 뭐 과거에 뭐 박지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포츠 스타들 있죠.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뭐 CF 찍으면 몇 억씩 받고 그다음에 재계약하면은 수십억씩 계약금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단시간 안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결국 뭐 해요?
그 돈 가지고 건물 사잖아. 자본소득이랑 바꾸는 거예요, 자기 돈하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식들 그거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도 아니고요. 인구 비율로 치면은요. 수백만 중에 한 명이 수백만 중에 한 명. 대한민국에 진짜 그런 내노라하는 톱스타 몇 명이나 돼요. 그런 내노라는 스포츠 스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아예 애초에 그거는 아예 그냥 포기하자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갑자기 막 그런 큰 거금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럴 때 로또 있어, 로또. 그죠? 로또도요. 꾸준히 사는 사람들, 꾸준히 몇 년간 사는 사람들이 당첨되는 거지. 그쵸? 그것도 그냥 한 장, 두 장 산다고 해서 그게 당첨이 돼요? 아니,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다들 1등 한 번씩 다 당첨됐죠? 못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요. 매달 매달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미쳤어요. 그거 하고 있게. 근데 그렇게 해서 1등 당첨이 되면 보통 평균 13억에서 15억은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본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적게는 수천만 원씩, 많게는 수억씩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리고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 안 들이고 자본 만들 수 있는 회사, 돈 안 들이고 자산 만들 수 있는 일이,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것도 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서, 많게는 수십 명이서 같이 만들어 가는데. 결국 이 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해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공감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함께 소비자 만들어갈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이게 자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공감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이해만 되면은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어딨냐고. 무조건 해야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시켜줘야 돼요. 회원이 어떻게 커지는지에 대한 원리, 무한 단계, 이게 어떤 원리인 건지, 응?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멤버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쌓이게 되는 건지, 그림 그려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상대방은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테이블 미팅.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칭이 딱 돼요. 애터미에서의 멤버십이, 일반 자본소득에 있어서는 이게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되는구나. 이게 매칭이 딱 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필요성이 정말로 충분히 공감만 된다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 그게 우리 사업의 주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달하고 다녀야 되는 정보,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그거. 그 다음 우리 보상 플랜 중에서 13억 6,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일시금. 어떻게 공교롭게도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당첨금하고도 비슷해. 13억 6,300만 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요, 1등 보통 13억에서 15억 받아요. 그거 10년간, 애터미 내가 10년 해가지고 13억 6,300만 원 받는다라고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20년 걸려가지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거기다 자산까지 만들어. 13억 6,2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내가 일해가지고 그 돈까지 받았어. 그럼 내 자산 가치 매달 1억씩 들어오는 자본소득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그런데도 안 움직인다. 그런데도 안 한다.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 인생 그냥 대충 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유, 그런 거 저런 거 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갈란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일 열심히 안 하고 안 한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열심히 살으라고 어떻게 얘기할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신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은 특히, 모르고 안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 탓할 수도 없고. 아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품 가지고 소비자 만들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알려주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이해시키고. 내가 그 설명이 부족하면 그 설명 잘하는 스폰서님한테 가가지고 꼭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대로 받아 적기라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라도 설명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응? 환율 이렇게 올라가죠. 경기 침체 온다 그러죠. 부동산 가치 하락하죠. 죽을 맛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죽을 맛일 겁니다. 부자들은요, 옳다구나 해요, 지금도. 지금도 옳다구나 합니다. 왜? 야,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떨어지길 더 바래. 그게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지들이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려놓고요, 지들은 딱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들고 있어요, 현금 들고. 그리고 그나마라도 집 한 칸 영끌 해가지고 집 샀는데 지금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손해들 보고 있죠, 지금. 이거 이자 못 갚게 생겼으면 이제 경매로 이제 우르르 나옵니다, 경매로. 음. 서민들만 또 피해 본 거예요. 서민들만 또 피해 보는 거예요, 서민들. 그것도 뭐예요? 집값 떨어지고 나면은 우르르 또 이제 현금 든 부자들 막 사재낄 거예요. 항상 당하는 거는 서민들. 주식 투자도 그렇죠. 지금 뭐 집 부동산도 그렇죠. 주식 투자도 뭐예요? 작년 2021년, 20년 코로나 때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막 TV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막 전문가들 나와서 아주 생쇼를 해대고 야 진짜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보다. 응? 그나마라도 지금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답이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 자본 있는 거 이거라도 좀 투자해가지고 몇 년 투자해가지고 조금 불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21년에 주식에 이제 막 응? 동참하죠. 2021년 지금 최고점 찍고 반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주식.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 원금 1억이었으면 지금 3천만 원 남은 거예요. 죽을 맛이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런데도 뭔가 대안을 준비를 안 한다?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못해서 우리가 이해 못 시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 시키고 있고 우리가 설명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의 필요성, 자본소득의 필요성, 노동의 종말, 노동의 한계, 지금의 경제 위기, 자본소득이 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한 시기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점점 짧아질 거고, 퇴직 이후의 삶은 점점 길어질 거고. 그런데도 자본소득이 없다? 재앙이다, 재앙. 그 재앙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자, 어, 음.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 한번 잘 여러분들 자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그 글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자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어떻게 내가 우리 파트너들 또는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찰떡같이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걸 비유로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어떤 비유를 들어줄 때는요, 은행 금리,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이런 거 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이 회원이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금 우리 플랫폼 기업들 다 회원제잖아요. 회원제. 회원제가 아닌 지금 그런 서비스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서비스는 지금 다 회원제로 가고 있죠. 아, 배달의 민족 회원제고 쿠팡 회원제고 야 애터미도 회원제야. 결국 그 회원이 자본이 되는 거고 다른 이런 기업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본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우리 회원 못 만들지 않냐. 우리가 회원은 될 수 있지만 그 회원이 소비하는 거 다 회사들이 가져가지 않느냐. 애터미는 우리가 그 안에서 회원 만들 수 있고 매출의 35%를 우리한테 나눠준다 다시. 그럼 내가 회원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회원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자본소득이 되는 거고 이 회원이 갖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다. 배달의 민족 모르는 사람 없고 쿠팡 모르는 사람 없죠? 이런 거 그냥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것도 전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여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 비교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공감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비유를 통해서 공감을 산다. 그러면 맞네. 그러네. 고개가 끄덕여지면 필요성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본소득의 필요성. 야, 그니까 알아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을 때 그 얘기 던지는 거예요. 야, 알아봐. 세미나 한번 가보자.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애터미가 아니어도 좋아요.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로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따라오겠죠. 가보겠죠. 세미나 들어보니까 진짜 맞네. 그러네. 이 공감의 어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 나도 진짜 애터미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후속 관리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후속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확인 작업 해주는 겁니다. 확인 작업. 그 확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뭘 우리가 기대하는 거냐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확신의 크기가 커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 작업 해주는 거예요. 확인 작업. 어떤 거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애터미가 자본소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자산이 커지면 자본소득도 커진다라고 하는 확인 작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확인 작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후속 관리예요. 그게 후속 관리. 자, 시간이 됐으므로, 네. 자, 제가 지난번에 보내줬던 그 글귀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이해시킬까. 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잘 받아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걸 연습하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대로 연습해서 그거 전달하는 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 입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내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또 더 좋은 비유를 찾아가지고 또 설명하는 방법도 내가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파트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초기 3개월 공부하는 과정 있죠? 그 공부하는 과정은 결국엔 이 사업의 어떤 비전, 핵심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공부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죠. 부업이 됐든 전업이 됐든.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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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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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한 현실 속에 정말 생각해도 대안은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전인가요? 저기 어떤 젊은 친구가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명퇴를 당한 거예요. 명퇴를 당했는데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까지 한 26명이 동시에 명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잘렸다. 그런데 애터미를 내가 만나